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 한쪽에서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를 보면 간통죄는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하며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측면은 간통을 국가적 차원의 형법에서 다루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간통이라는 것이 결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이런 개인적 차원의 윤리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결혼이라는 사회적 계약은 여전히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이런 결혼과 가족의 신성성 그리고 부부관계의 배타성은 이제 민사소송과 같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보호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실제 생활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두고 비록 어제 하루지만 무슨 주식이 올랐다고 하면서 웃지 못할 얘기가 나온 우리 사회의 모습이 오히려 씁쓸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2월이 벌써 다 갔어요. 다 갔습니다. 야, 시간 진짜 빨리는 가는데. 네. 예. 참, 다음 주부터는 계약이네. 예. 내일 모레면은 3월이죠.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2월의 마지막 불금을 맞이해서 오늘 카피는 불금. 불금. 예. 예. 근데 이게 흔히 불타는 금요일 이걸 줄인 말로 쓰는데요. 예. 오늘 불금은 한자로 아니불, 금지할 금, 예.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지하지 아니한다. 당연히 간통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간통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맞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금지는 하되 오프닝 그렇죠. 멘트에서 예, 말씀을 예. 주셨는데 예. 이 카피를 오해하셔서 예. 간통을 금지하지 아니하기로 했다 우리 사회가. 그러면 진짜 우리 엉망되는 거지. 쉽게 생각하면 예. 간통을 즐겨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이 형사적으로 예. 금하기가 어렵게 되었지만 그렇죠. 우리에겐 또 법으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리라고 그럼요. 하는 게 있잖아요. 예. 네. 우리가 흔히 뭐 성모럴 이런 이야기할 때 성도덕이 있는 거고 그럼요. 윤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또 성이라고 하는 것이 악용되면 참 나쁜 흉악범죄가 됩니다만 예. 일상생활에서 성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을 또 감안하면 예. 그래도 제가 신기한 건 뭐냐 하면 네. 이 테마주라고 흔히 부르는데 콘돔 회사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 앞서서 얘기한 일부 회사의 주식이 올랐다는 얘기가 그렇죠. 네. 아웃도어 매장, 아웃도어 뭐 그런 동호회 모임에서 불륜이 많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이게 이제 참 씁쓸한 얘기죠. 역효과, 네. 악영향을 또 예측하는 예. 시장 흐름도 있다. 그 문제는 이제 우리가 더 성숙성을 이제 발휘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7대2 예상을 넘는 압도적인 판결로 어제 오후에 나왔고요. 지난 2008년에 이어서 5번째 헌법소원에서 이제 폐지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많은 이름이 거론된 연예인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2008년 헌법소원을 냈다가 당시에는 합헌이 됐던 연예인 옥소리 씨. 예. 그리고 이게 불과 며칠 전에 간통죄로 남편 탁재훈 씨를 고소한 부인 이모 씨. 고소하셨군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 간통죄로 고소돼 있는 분들은 다 그렇죠. 자동 폐기, 폐기되죠. 무효된 겁니다. 예. 다만 이제 2008년 이후에 간통죄로 이제 처벌받은 분 중에서 예. 재심 청구를 통해서 뭐 한 수천여 명 정도가 구제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앞으로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이 간통죄 압박과 두려움에 혹여라도 억지로 뭐 스스로는 강요됐다고 생각하는 결혼 생활을 하던 분들이 해방감을 느끼는 이런 이제 역효과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예. 결국은 이게 결혼 생활이 교수님이나 저나 예. 법 때문에 유지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거 사실은 뭐 간통죄 있다고 그래가지고 뭐 바람 필 경찰이 사람이 바람 안 피고 네, 이런 게 주도할까봐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결혼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스스로의 의지와 예. 결정, 신뢰와 책임감. 결혼식에서 다 증인들을 앞에 두고 선설합니다. 그렇죠. 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그렇습니다. 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관련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불금 말고요. 요즘 예. 재미있는 이 주로 젊은이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예. 불국 아세요? 불국. 불국사는 알아요, 네, 제가. 이게 퉁불국의 준말인데요. 퉁퉁 불어터진 국수. 네. 이게 또 어제 이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 경제 분야 질의가 있었는데 이완구 총리 이제 우리가 데뷔전을 치렀다. 네.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틀째 진땀을 계속 뺐습니다. 이 대통령이 금주에 얘기했던 퉁퉁 불어터진 국수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여야 의원들이 갑론을박을 하는데요. 네. 이게 국수를 가지고 뭐 저렇게 경제 얘기를 길게 하나 싶을 정도인데 이완구 총리는 이걸 또 해석을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해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경제 타이밍, 골든 타임을 강조한 대통령의 의도다. 의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 여당 의원은 아직 삶지도 못한 국수들이 있다. 그러니까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을 이제 강조했고요. 야당 의원은 국수가 불어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불량국수라는 게 문제였다. 야,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불량하다는 비판을 했죠. 얘기는 또 제가 처음 듣는데. 그렇죠. 불량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밀가루가 상했을까요? 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의 업법을 놓고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이렇게 비난한 또 야당 의원도 있고요. 지금 이제 경제 문제가 뜨거울 수밖에 없죠. 증세, 복지 다 관련된 정책 이슈인데 문제는 이제 여야 공방에 이 대통령의 또 업법 혹은 어찌 보면 국수론 이런 이야기가 계속 회자가 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생산적인 것인가 아마 이걸 직접 좀 지켜본 국민들은 걱정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불어터진 경우가 좀 있어요. 비서실장 바꾼다. 그랬는데 비서실장도 지금 계속 불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여차하면 이 중동순방 내일 모레 떠나시거든요. 이거 그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총리도 또 한참 이따 바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참,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자, 또 다른 뉴스. 네, 그제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식보다는 이제 조회로 간단하게 청와대 직원들하고 예. 이야기하고 넘어간 걸 저희가 영상으로 많이 봤는데요. 예. 68년도에 유럽에서 예. 학생운동이 활발할 때 예. 베를린 건물 벽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모든 금지하는 것들을 금지한다. 학생들의 좀 이 자유로움, 어떤 68 통제에 대한 세대라고 저항, 그러죠, 그렇죠. 예, 예. 저항 의식이 한참 세계적으로 확산됐을 텐데 저 80년대 대학 시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자보 붙어 있고 시국 사건이 터지면 무슨 등사기로 민 전단이 뿌려지고 그렇죠. 당시 그걸 피라고 불렀는데요. 예. 그랬는데 이게 최근에 이런 일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2주년 날 신촌과 청와대 인근에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수백 장이 뿌려졌는데요. 어제 그 다음 날에도 또 강남 일대에 수천 장의 이 전단이 뿌려졌다고 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는데 이것이 과연 또 순수한 예. 뭔가 이제 이 지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런 시민의식의 발로인지 또 무슨 배후 세력이 존재하는 근데 것인지 저는 반론을 궁금한 게 것 하나 같아요. 있어요. 뭐냐면 지금은 굉장히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인터넷도 있고 SNS도 있고 그렇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누가 정권 비판한다고 잡아갑니까? 그런 그렇죠. 세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거를 뿌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과거 80년대 말씀하셨는데 80년대는 빚을 뿌리는 일뿐만이 아니고 뭐 말만 잘못해도 잡혀가던 시절이 7, 80년대였었거든요. 지나가던 전단을 하나 받아서 그렇죠. 나중에 가방 봐야지 속에 가방에 넣다가 가방을 검문하는 바람에 잡혀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뭐 이 임검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그냥 이 부릉하면 끌고 가고 그랬죠. 진짜 웃기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때 그 가방 검문 많이 했잖아요. 막스 베버 책을 가방 속에 넣고 있는 애가 막스 아닙니까? MAX 아니에요? 그렇죠, 막스 그렇죠. 베버. 근데 칼 마르크스는 MARX거든요. 그렇죠.
비슷하니까 잡아갔다는 거예요. 네. 80년대는 그런 시대니까 사실은 피를 뿌리고 이 옥상이나 이런 데 올라가서 전단지 뿌리면서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경찰도 접근하지 못하게. 또 머리에 띠두르고 그때는 파이프 방법이 들고. 없었어요.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지. 아니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SNS 공간이 예. 굉장히 활발하게 예. 대통령 비방에 대한 뭐 또 이 그림 패러디라든가 얼마든지 포토샵을 한 나오잖아요. 사진까지 막 매일 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수천 장을 등사 혹은 복사해서 뿌리려면 자 종이값 들어가죠. 그렇죠. 또 복사비 들어가죠.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복고 예, 열풍인가? 복고 문화인가? 나 뭐 이런 이제 진짜.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이 저항이 지금 이제 2015년에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근데 너무 저는 한 가지 제가 충고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거 뿌리신 분이 있다면 내가 충고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모든 것을 걸고 싸우고 모든 피해를 감내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누구든 비판할 수 있는 시대인데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하는지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시대를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점을 제가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우리 매체에서 다뤄주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뉴스를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 죄송합니다. 않습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진짜 시대를 자기식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뭐 예, 추가 간단하게 뉴스 뭐 정치권 있습니까? 야당 네. 문재인 대표 대통령과 여야 영수회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은 본격 제안은 아니고 제안하겠다 이렇게 예고편을 날린 건데요. 전제가 있어요. 청와대가 비서실장 등 인선을 완료하면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꼬집은 거죠. 예. 비서실장 인선이 이제 늦어지고 있는 것을 그러면은 정치를 빼고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영수회담을 제의할 용의가 있다. 예. 이렇게 밝혔고요. 사실 뭐 만 2년 맞은 시점에서 국정 지지율은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예. 이 또 여러 가지 문재인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고공행진 중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영수회담 제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본전 받아들여지면 뭐 이제 굉장히 존재감이 커지는 거고요. 예. 뭐 아니할 이유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라이벌이죠. 이 박원순 서울시장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모 신문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어깃장 놓는 거냐 그렇죠. 발끈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은 신중해야 한다고 얘기했지 반대한 것은 아니다. 오해였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문재인, 박원순, 김무성 모두 지금 얽히고 설키는 이분들이 모두 여야 차기 대권 주자 상위에 랭크돼 있는 분들이라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뭐 그게 그대로 가면은 이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겠죠. 근데 아직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우여곡절이 엄청 많을 여당 거예요. 내에서는 이제 예. 국회 외통위원장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의원이 됐죠. 의총에서 정두원 의원을 제압하고 예. 압도적으로 이제 헌정사상 초유의 여성 외통위원장이 정두원 의원은 꼭 자기가 될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모든 선거가 다 동정표에 그렇지만. 호소했어요. 예. 네. 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오늘 말이에요. 우리 김혜민 PD가 국가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갑니다. 아. 군대 가는 게 아니고요. 출산이죠. 다음 주까지 나오는군요, 참. 근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하면 이제 들어가거든요. 지금 애국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 게 아니고 애기 네.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데 자, 우리 이런 의미. 그리고 김종필 전 총재. 그 간통죄 폐지 막 얘기 나왔을 때 김종필 전 총재 테러란 생각하면 이런 것이다. 관련한 이런 이게 것이다. 부부라는 것,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것이다라는 거. 좋네요. 60년을 넘게 함께 산 부인을 떠나보내면서 64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제작진이 오늘 노래를 하나 골랐습니다. 뭔가요? 기대됩니다. 김광석이 부르는 노래죠. 어느 60대 이거 눈물 나는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예, 자 오늘 불금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희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양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들으셨어요? 몇 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한국과 중국이 25일 그 가서명한 FTA 자유무역 협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우리 대한민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사실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산으로 표기됐을 경우에는 수출길에 막히는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다라고 보는데 여기 난데없이 북한이 갑자기 최저임금을 3월부터 74달러 그러니까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실까 봐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임금 올릴 때에는 임단협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이 노동자 측과 사측이 만나서 임금 노측이 얼마 올려달라. 그럼 사측은 지금 회사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서로 절충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개성공단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끝나는 겁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원래는 그렇게 하면, 물론 그 나라의 그 최저임금은 그 나라 정부에서 재량법 정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만, 개성공단만큼은 남북 양 정부가 합의해서 예. 공단을 만들었고, 향후에도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방통행식 결정은 공단의 미래를 봐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74달러로 인상을 한다. 그런데 이 월급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월급 이외에도 예를 들면은 재반 사회보장 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북한 측 노동자 1인당에 주는 임금이 100불이 훨씬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직간접 인건비가 현재 250불 정도 들어갑니다. 250불이요. 1인당. 예. 그러면은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이 동남아의 임금이 오히려 더 싼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임금만으로 그렇죠. 볼 때는요? 지금 뭐 베트남의 호치민이나 예.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시 정도 빼놓고는 예. 그 외 지역은 현재의 북한 임금보다 적다고 봐야죠. 그거보다는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계속 공장을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우선 지리적인 이점이 있고요. 예. 현재 개성공단은 거의 내수 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서울까지 접근성이라든지 예. 단납기가 가능한 점 어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남아보다 유리한 점이 있죠. 지금 회장님께서 내수업체들이 주로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내수업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업체 아닙니까? 북한에서 생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수출하는 길이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특히 의미, 예. 미국이나 유럽 쪽이 큰 시장인데 예.
그쪽에 수출하는 게 원천적으로 지금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중 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산으로 인정했다. 이런 부분은 중국도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활력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업종별로 명함이 나뉘는데요. 아하. 그 개성공단의 다수 업체가 섬유 의류 업종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유리한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게 용이하듯이 예. 중국 쪽에서 거꾸로 우리한테 수출하는 것도 그만큼 저 관세 장벽이 얕아져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특히 경공업 분야에서는 불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불리한 점도 있군요. 예. 지금 회장님께서도 의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민감하실 텐데, 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임금이 이제 이게 매년 북한이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임금은 그 사실 그 지금 올린 거는 최저임금이고요. 예. 그 최저임금 외에 우리로 얘기하면 뭐 근속수당이라든지 또는 그 공정별로 그 이제에 따라서 좀 난이한 공정에 추가 수당을 준다든지 예. 특히 뭐 그 성과급을 준다든지 해서 지금 임금은 평균 한 60, 70불이 나가고요. 그리고 그 북한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예. 그 복리후생적 지출 예. 어떻게 보면 간접 임금이 1인당 한 70에서 80불 정도 나갑니다. 복리후생적이 예를 들면 그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기는 거의 그 이제 뭐 식사 같은 것도 각자 해결을 해야 되고 예. 그 출퇴근도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버스 여기서는 운영하죠. 뭐 출퇴근부터 시작해서 또 식사. 급식 또는 간식 왜냐하면 그 사실 그런 거를 통해서 어떤 그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그 레버리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또는 동기부여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그 임금의 거반 한 4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을 할 때 말이에요. 임금이 이 정도 이상이 되면 이거는 이가 거의 남지가 않는다. 이른바 손익분기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임금 상한선은 북한 개성공단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업종에 따라 예.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임금이 뭐 5.2% 오르는 거 이상으로 예. 지금 아예 요번에 이 임금 인상은 임금 인상 내용 자체보다도 그 결정 과정이 북한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데 있거든요.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작년까지는 그 우리 측 사람들이 가 있는 그 관리위원회와 예. 지도청국이 합의해서 최저임금을 올리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쪽에서 이제 노동 규정을 바꾸면서 일방적으로 북한 당국이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바꿨거든요. 물론 그 규정을 바꿀 때에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바꾼 거지만요. 근데 지금 남북 간 당국 간 대화 자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국 간 관계가 이런 식이고 또 3월부터는 훈련도 예정돼 있는데 예. 이렇게 갈등과 대립 국면 속에서 매일 DMZ를 통해서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기업들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임금 5% 오르는 것보다. 그러면은 내년이나 뭐 수시로 북한이 이 임금을 올리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재 추세대로라면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친구들이 북한이 말이에요. 예. 약속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도 문제인데 약속도 안 지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3통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통행, 통신, 통관. 그죠?
네. 이것도 옛날부터 다 풀겠다고 그래놓고서 아직 안 풀렸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안 돼 있는데요. 북한은 개성이라는 걸 따로 분리해서 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전체적인 남북관계 맥락에서 특히 삼통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일일 상시 통행하고 인터넷 문제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 내부 체제 보호에 관한 그런 문제들 관련해서 북한이 상당한 우리한테는 회의보를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북관계 전반이 어느 정도 풀리기 전에는 그것만 딱 떼어서 개선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네가 그걸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말을 지켜야죠, 사실은. 네. 맞죠? 네.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뭐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건 가정인데. 예. 그 안에 이제 공장 설비를 쫙 해놓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말해요. 예. 나는 이거 그냥 여기 개성에서는 안 하고 미얀마 같은 데 가서 할래. 그리고 공장을 다 그 기기를 뜯어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거 갖고 나오는 건 말리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직 그 공장이 매매된 경우는 있는데요. 예. 공장 자체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는 큰 없었군요. 규모에서 이제 철수한 경우는 예. 없거든요. 아파트형 소규모 업체가 네. 오래전에 한번 철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설비 반출 이런 거를 저쪽에서 다 허용했는데 예. 향후에 큰 업체가 그런다든지 할 때는 그거는 또 미지수죠. 지금 기숙사는 어떻게 지었나요?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사실 우리 정부한테도 좀 따가운 얘기를 한다면 예, 그럼요. 하셔야지. 북한이 약속을 어긴 게 훨씬 더 많죠. 예. 근데 그에 대한 빌미를 우리 정부가 준 부분도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도 약속을 제대로 이행 안 한 점이 기숙사 같은 거, 기업들을 봐서라도 벌써 진작에 져서 인력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예. 사실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이 계속 이명박 정부 이후로 미뤄져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약속을 어긴 셈이 되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갖는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크죠. 그렇죠. 예. 그런 데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당분간 좀 어떻게 잘 버티시면. 잘 버텨야죠. 그렇죠. 버티시면 제가 버틴다는 표현을 쓸까 말까 했는데 제가 볼 때 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바라죠. 예, 그럼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정기섭 회장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가 6년 만에 직원 임금을 동결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네. 삼성전자가 동결한다는 의미 이게 굉장히 큰 의미인 모양이죠. 저는 제가 있는 학교에는 임금 동결이 좀 오랫동안 된 것 같아요. 딱 몇 번 안 올랐었는데 이 삼성전자 동결은 이렇게 뉴스도 되네요. 부러워요. 예. 제일 잘 나간다는 회사가 올해 임금을 동결한다고 하니까 다른 회사에도 또 노사관계도 여파를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삼성전자 노사협의회가 올해 이제 연봉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의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2009년에 이제 세계 금융 위기 터지고 나서 한 번 있었고 처음인데요. 어쨌든 IT 업계의 경쟁 심화, 또 세계 경기가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다각도의 사항을 고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성과에 따른 임금 인상률, 그러니까 성과에 연봉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건 동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제 직원은 고가에 따라서 이제 최대 7%, 비연봉제는 2.2%, 그러니까 성과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전했고요. 그 대신에 유치원비 지원 연령을 5살까지도 이제 기존에 6살 낮추기도 하고 장기휴가 하는 등 임금은 동결하는 데 이제 복지 쪽으로 어느 정도 더 혜택을 주겠다 이런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그룹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는 뭐 개별 회사에 따라 다를 텐데 이 삼성그룹 전체에서 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임원은 올 초에 작년 말에 이미 한 2,000여 명 되는 임원들이 다 임원 급여 동결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서 말해주시면 이제 삼성전자 임금 동결이 조금은 아쉬운 게 이 셀맨들이 실은 이 내수 경계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고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정부에서도 기업들한테 임금 인상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동결을 해버리면은 실은 당연히 이제 소상공인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소상상태 사장님들 내수가 더 어려워지는 건데 실은 뭐 기업소득 환류세자라 해서 뭐 배당하든가 투자하든가 임금 인상해라 그랬는데 실은 기업들 임금 인상을 쏙 빼놓고 지금 배당은 벌써 40% 삼성전자만 해도 늘리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가장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으로 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서 초이노믹스도 한 번 더 이런 기업 부분의 정책들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정부가 가계문채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게 안심전환 대출인데 네. 다음 달 시장에 등장을 하는 모양이죠? 예. 저도 대출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예. 저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제 가계부채 해결하면서 워낙 우리가 변동금리도 많고 이자만 내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소액이라도 원금을 갚게 만들자. 예. 금리 혜택을 주면서 여기서 나온 건데 이제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고정금리면서 이제 원금을 상환하는 이제 원리금까지 같이 내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금리 수준이 한 2.8%라고 하니까 꽤 낮은 거거든요. 장기 고정금리가.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뭐 관심들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방식을 보면은 큰 틀에서 보면은 이 새로운 안심전환 대출을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제 대출을 갚고 예. 나머지 안심전환 대출을 장기에 걸쳐서 상환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죠. 앞서 이제 이게 주택담보대출을 바꿔주는 그런 그렇겠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장 기본은 주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주택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기존에 받은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6개월간 연체했던 분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변동금리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원리금을 같이 상환하고 있는 분들 제가 여기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담보되는 전체 주택 가격이 9억 원 넘으면 안 되고요. 9억 원 이하. 대출 잔액도 최대 5억까지고요. 하고 중요한 게 은행권이 1순위 담보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 주택이 있는데 1순위에 딴 데가 이미 잡혀 있다. 그러면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다 좋은데 또 오피스텔 고시원 약간 문제가 됐는데 이 오피스텔 고시원은 주택으로 인정을 안 해가지고 예. 이번에 안심전환 대출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 혜택이 있고 딱 좋아 하실 텐데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거 이거는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이제 원금 이자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니까 이 대출 상환에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많이 어떤 분이 좋냐 하면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이 경제의 안정을 찾았어. 이제 원리금 좀 갚고 싶은데 기존 대출을 뭐 바꾸려고 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내고 그래야 돼서 못해 이런 분들 딱 결심한 분들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게 2.8%고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정부가 대신 내줘가지고 면제거든요. 한번 상품 자세히 살펴보시고 전환해보는 것도 좋은 대응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연자만 나오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연말정산. 이거 네. 아직도 후폭풍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저께죠. 어제 이제 25일, 26일에 월급일들 많이 이제 몰려있지 않습니까? 네. 월급 봉투를 받았는데. 그렇죠. 정말 멘붕이었다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300만 원 월급 중에서 200만 원을 토해냈다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연말정산에 이제 다시 한번 분노가 폭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3월 10일, 다음 달 10일이죠. 3월 10일 날 이제 국세청에 총취합이 됩니다. 예. 기업이 원천징수 이제 의무 대상자니까 연봉별로 해서 얼마 세금 토해냈나를 쫙 나오는데 실은 이 자료 국세청에 들어가면 정말 진검승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정말 5,500만 원 이하 사람들 세금 토해냈는지 아니었는지 정부 말대로 세액공제에 따른 부진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오기 때문에 3월 10일 이후에 한번 하나를 잡아가지고 의원님하고 이거 좀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 제 주위에는 다 엄청나게 많이 토해냈거나 혜택이 세금 많이 냈다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글쎄요. 이 연말에서 막년회 때문에 오바이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돈을 자꾸 토해내야 되니까 이게 참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타구감과 비거리.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다면 미즈노 JPX850을 기억하십시오. 아이언의 틀을 깼다. JPX850 포지드. 너의 아이언을 믿어라. 미즈노.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